힘찬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정읍이 축산업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축산의 고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마 전국적으로 34.8% 정도 농림업의 비중, 농림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읍이 60%다 보니까 유성열이가 좀 대신해도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자리를 꽉 채워주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 농업이 대단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그 어려움을 또 많이 겪고 있는 분야가 또 축산업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EU FTA, 한미 FTA를 거치면서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위축된 분야가 축산업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축산업부터 제대로 이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 노력에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축산업을 살리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을 것이냐 또 힘을 모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항상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축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생산자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그 지원을 해서 이 생산이 위축되지 않고 더 활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관점인데 저도 어제 그 우리 김윤주 교수님 그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법령상에서 그 어떤 정의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또 정의가 아예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뒤늦게나마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토론회를 통해서 생산자 또 생산자 단체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서 어떤 축산의 기본을 그 확립시켜 나가는 바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아마 다양한 이제 사회 변화 현상 틀 속에서 새로운 형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농업 분야는 최근에 기농기촌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분이 농업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도 저희들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 변화와 연계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제 그런 때가 지금 된 겁니다. 법상에는 다 나와 있죠. 생산자는 무엇이고 생산자 단체는 무엇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 생산을 더 제고시키고 또 농업인들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권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가 자주직 단체가 농업인 단체다 생산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이 다양한 사회 변화에 다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도 열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 제시해 주시고 정말 진지하게 좀 토론해 주시고 그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정책을 펴 나가는데 좀 이렇게 이 아이들 좀 차용해 가지고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토론회에 대한 이 주제를 보니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가 모여서 생산자 단체가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법이나 우리가 정의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일을 제기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 토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안을 모아가지고 우리 축산인 여러분들이 갈구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론한 순서는 제가 의미를 지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 토론회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하다 보면은 말이 아주 좀 가지고 옆자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오늘 주제 발표를 한 이 범위 내에서 토론회를 진행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중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든지 정의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각 축중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축중별로 농가들의 그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앞으로 연결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이제 위탁업체가 이제 생산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참여하고 그러면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니까 기업농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위탁업체 다 생산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농민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나 이런 데를 농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업단지, 공업단지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왜 축산단지 안 만들어지면 앞으로 축산 우리나라가 얼마큼 버틸 것입니까? 저는 그걸 더 시급하게 생각해요. 법전 다 만들어주면 뭘 거예요? 축산이 없는 상에서 만들어주면 뭡니까 이거? 근데 제가 보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도시 근교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땅을 두 군데다가 발전을 계속 늘어나는데 축산인들은 얼마큼 버티냐고요. 지금 축산허가제법 그거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보다 그게 내가 보기엔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것도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저는 지금 강화 쪽에서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10년 전에는 좀 혼자 있었어요. 지금은 앞에까지 빌려가 들어와서 밀려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어디냐고 우리나라 발전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축산법이랑 이거 생산단체랑 공급자 단체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분은 오늘 집계되는 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주시면은 우리들이 이용하고 우리들이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도와주시고 만드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제 바람이고요.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협회가 되고 기방을 개원한 이후에 우리 농업, 즉 이 축산업 쪽에는 굉장히 좀 위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외국의 가짜 농산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모르겠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환경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의 고통을 더 가는 거죠. 근데 정부의 좀 고민이 농가를 보호할 것이냐 산업을 보호할 것이냐 아마 이 고민 속에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생산자에 대한 정의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품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모여서 그 농가들이 모인 그 단체가 생산자의 단체로서의 정부의 파트너십을 갖고 갈 수 있다면 그 산업은 굉장히 보호되면서 잘 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잘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체계 그걸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 오늘의 핵심 같고 오늘 그 자료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논리적으로 관련법에 근거를 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생산자라는 개념을 아주 제한적으로 이거는 아마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생산자라는 용어 자체를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에 사육하는 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협소적으로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축산물 가격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요인이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다 길값이가 떠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화가 되어 있고 산업 흐름이 분업화된 경기가 없어집니다. 사육만 농가가 담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까지를 사육으로 보고 생산을 볼 거냐 이런 경계가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지금 개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거에는 개발 사업이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해서 나간다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유통을 활성화시켜갖고 생산과 유통을 접목시켜서 유통을 강화시키는 패커 시스템이라든지 이 개발 사업의 흐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축산업의 흐름이 생산보다는 가공과 유통, 쉽게 말하면 좀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가공과 유통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 생산 분야가 점점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는 생산자 농민은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이 경계가 약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디 법을 봐도 생산자다, 생산자 단체다 이걸 정확히 구분할 데가 없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생산자 입장이 약해지고 생산자의 목소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교섭력이 약하고 결속이 어려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규정하고 정부에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을 법에다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법에 생산자는 이거고 생산자는 이거다. 그래서 정부에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필요할 때는 조직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제도에서 뒷받침을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정세현 장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의 정의는 최소한 직접 사육을 하는 자, 농사짓는 자로 굉장히 협의로 가야만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어떤 의미로 쓰느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산이라는 용어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서 사용하는 생산자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용어에서 쓰는 생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생산이라는 모든 단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런 수많은 생산이라는 단어 속에서 농식품부가 사용하는 생산이라는 단어는 그런 많은 생산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시는 수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철광석 석탄 생산을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석탄 생산하는 사람이 모이면 생산단체 만들 수 있습니다. 석탄 생산자 단체 말이 되거든요. 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말하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생산자 단체 중에서 여기서 생산자 단체라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5명 모였을 때 그걸 생산자 단체로 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거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농업노출기본법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법에 그걸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법에 아까 저게 생산자 정의 헷갈리고 되어 있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 농업노출기본법의 생산자 단체 정의를 그대로 축산법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축산관련 단체로 집어넣고 이런 개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얘기를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은. 생산자 단체 정의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해달라는 거냐. 품목을 노는 단체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사실은. 법이라는 거하고 일반적인 생활용어하고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개념이. 그리고 아까 좀 계속 전에 나온 얘기가 결국 그겁니다. 이제. 품목들 우리 농업인 단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든 사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또 개념을 협의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축종 사육자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생산 단체하고 사육자 단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사실은.